세상에 짱뚱이 잡아갖고 짱뚱이 잡으랑 배를 떠먹고 있네. 아니 뭐 들어온 거요? 아이 짱뚱이 잡으러 간 사람이 안 온 게 이제 찾으러 왔지 하도 안 왔어. 안 온다고 걱정이 돼서 여기까지 찾으러 와? 근데 아직까지 장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짱뚱이 잡으러 가서 오지도 않은 게 그지. 빨리 갑시다 얼른. 짱뚱이가 없으니까 장사를 못 한다니까. 참말로 이 사람이 아이 나가 얘기야? 낚시를 해보고 잡아봐서 그게 자네 마음대로 된가? 자네는 이 사람만 가서 해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 어? 나 한 마리 못 잡은 게 신랑 잡지. 그냥 저렇게 마음대로 된가 저렇게 하면은 진짜 짜증나지 사람이. 이렇게 내일부터 빨리빨리 많이 잡아고 와요. 에이 사람이 욕심 많게 그런 소리만 맨날 돈 뺏기 멀고 있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 앞에 펼쳐진 남해바다. 때마다 드러나는 넓은 갯벌은 자연의 선물이다. 벌써 40년째 그 선물을 누리는 어부 구혜경 씨. 썰매를 타듯 갯벌 위를 나아가는 혜경 씨. 뻘배 또는 널배라 불리는 갯벌용 배는 전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인데, 그런데 갑자기 낚싯대를 휘두르는 혜경 씨. 바닷물도 빠지고 없는 갯벌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반복해서 낚싯대를 들이오던 그때 정말 무언가를 낚기는 한 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갯벌을 둘러보다가 6m의 낚싯대를 휘두르길 반복하고 내리쬐는 태양도 감수하면서까지 낚시를 이어가는 혜경 씨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 이거? 꽤나 생소한 생김새의 물고기인데 짱뚱어예요 짱뚱어. 짱뚱어 이것이 스태미나 완전 최고 좋은 것이야. 못생겨서도 맛은 일품이라는 짱뚱어. 남부지방에서만 서식하는 바닷물고기다. 겨울잠을 자는 특성이 있어 5월부터 10월까지만 활동하다 보니 딱 이맘때만 볼 수 있는 귀한 몸이라고. 어망을 쓰지 않고 낚싯대로 잡는 건 짱뚱어가 민첩해서 그물을 피하기 때문이다. 낚시기로 훑쳐. 이 낚시 바늘이 던져가고 당기면 걸려서 오는 거예요. 걸려서 와. 훑치기. 밑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던져가고 걸려서 오는 거예요. 걸려서. 전통 짱뚱어 낚시를 이어가는 혜경 씨. 일단 짱뚱어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망설임 없이 목표물을 향해 낚싯대를 정조준. 짱뚱어 옆에 떨어진 바늘을 슬금슬금 이동시키다가 순식간에 화! 낚아채는 것이 바로 훌치기라고 불리는 전통 낚시 방법이다. 정확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 초보자는 엄두도 낼 수가 없다. 한 마리씩 낚아올린 짱뚱어가 통 안을 채워가고 하루에 2번 간조 시간을 맞춰 서너 시간 동안 쉼 없이 낚시를 하다 보면 보통 500여 마리의 짱뚱어를 잡는다. 이것도 혜경 씨가 4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혜경 씨에게 갯벌은 직장과 같은데 한번 이제 들어가 보네. 매일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지만 여전히 녹록진 않다. 뻘배를 끌려면 한쪽 발로 땅을 치고 나가야 하는데 허리와 무릎에 많은 힘이 들다 보니 세월이 지날수록 더 고되다. 종횡무진 갯벌 위를 누비던 혜경 씨. 서서히 바닷물이 돌아오자 마음이 급해지는데 가족을 위해 어부의 삶을 택한 25살 때부터 그는 매일 이토록 치열하게 바다와 씨름했다. 백월턴 가난에서 벗어나려 이악 물고 달려온 삶이다. 물이 그새 올라오네요. 물 차면 순식간에 물이 들어본디 와, 빨리 나가야 되겠네. 이젠 물이 차오르는 게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니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뻘밭은 더욱 질퍽해져 몸이 빠지기 쉽상이고 제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 해도 서두르지 않으면 순식간에 주변이 바다로 변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이것이 40년 동안 이어온 혜경 씨의 일상인데
잡은 짱뚱어를 곧장 트럭에 싣고 이동을 서두른다. 오늘은 그래도 제법 상당히 많이 잡았어. 오늘은 가면 많아 그래도 이거 집사람이 많이 잡았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칭찬받겠구만. 한 통 가득 채워진 짱뚱어를 보고 좋아할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자 돌아가는 길이 설렌다. 잠시 후 차로 10여 분을 달려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도착한 혜경 씨. 잡아온 짱뚱어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데 아내는 28년째 남편이 잡아온 짱뚱어로 음식을 해왔다. 아이고 짱뚱어 이제 잡았고 이제 왔네. 많기는 많은 것 같다. 무덥다. 그렇게 많이 잡았어.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좋아갖고 애쓰고 잡았네. 짱뚱이 많이 잡았고 오늘 아주 이렇게 많이 잡았어. 오늘 좀 많이 잡혔어. 힘드네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많이 잡았고. 넉넉한 양을 보고 기뻐하는 아내 말신 씨. 아침에 잡은 짱뚱어로 그날 장사를 하다 보니 매일 남편의 어획량에 따라 아내의 기분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나 다리 아프니까 당신이 갖다 좀 부어주세요. 자네 다리가 안 좋으니까 수도관에 부숴주고 가까니까. 남편은 짱뚱어 낚시를 하고 아내는 남편이 잡아온 짱뚱어로 요리를 한다. 이렇게 38년 동안 찰떡 호흡으로 열심히 살아온 덕에 3년 전 드디어 부부의 가게도 갖게 됐다. 설거지도 이렇게 많고 나는 반찬도 만들어야 되니까 좀 설거지라도 도와주시오. 내가 지금 농사일이 지금 농사일이 여러 가지가 지금 밀려갖고 정신없는데 나보고 뭐 설거지를 해주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깟 농사일 돈도 안 되는 거 좀 식당 일 좀 도와주고 가요. 설거지가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내가 지금 농사일이 지금 뭐 한두 가지인가 일이 지금 쫓겨갖고 좀 정신없어 지금. 내가 바빠고 정신없는데 자꾸 나보고 막 식당 일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천만 원 깎아면서 말이 안 되고 나 죽겠네. 농사 돈도 안 돼. 농사 그런저는. 또 어디 가요? 짱뚱어를 그렇게 이래서 잡아줘도 항상 짱뚱어 해쌌고 그냥. 요즘 들어 다투는 일이 많아진 부부인데 짱뚱어 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아내는 남편이 농사를 계속하는 게 탐탁찮다. 가족의 주 수입원이 식당인데 남편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다. 짱뚱이 장사해가지고 딸도 대학교 보내고 아들도 대학교 보내고 아들 또 하나도 보냈는데 아직도 세 번째 아들이 지금 직장을 못 가서 나이도 많은 노총각인데 지금 직장을 못 가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짱뚱이 잡고 있어요. 오늘도 돈 벌어가지고 아들 공부 가르치느라고. 아내는 신안 섬마을에서 나고 자라 22살 되던 해 중매로 남편과 9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가난에 등 떠밀린 선택이었으나 3남매를 키워내느라 후회할 새도 없었는데 타고난 음식 솜씨로 가세를 일으킨 아내다. 나만의 비법도 없을 짱뚱어 많이 되고. 음식 맛의 비결은 넉넉한 전라도 인심이랄까? 5월부터 10월까지 딱 5개월 동안만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짱뚱어 요리이기에 식당은 매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짱뚱이 좋은 것도 맛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횟집을 전전하다 3년 전 드디어 자신의 가게를 갖게 된 아내는 자식들에게 식당을 물려줄 생각에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시각 남편 혜경 씨는 논에서 피를 뽑는 데 몰두하고 있다. 7남매 중 셋째로 자라 중학생 때부터 농부인 부모님의 이 일을 도왔던 남편은 농사일에 능숙하다. 짱뚱어를 못 잡을 걸 대비를 해가지고 논농사를 지금 쪽간 지보고 쪽가서 늘려가면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하우스도 쪽가서 좀 늘려가면서 지금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해마다 규모를 늘려서 3,300제곱미터의 농과 각종 채소를 심어둔 비닐하우스만 8동이다. 사실 농사는 혜경 씨의 오랜 꿈인데 땅이 내어주는 기쁨을 느끼며 살고 싶었지만 여전히 어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혜경 씨다. 그날 오후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혜경 씨는 어쩐 일인지 식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수족관으로 향한다. 그리고 대뜸 잡아온 짱뚱어를 뜰채로 건져 올리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다가오는 아내.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찮다. 공부 좀 건져야지. 애를 못 쓰면 싹 죽는 거 건져갖고. 왜 이렇게 올 저녁에 많이 죽었어? 날 쏘는 거? 그래야지. 기껏 힘들게 잡아온 짱뚱어가 죽은 건 속상하지만 그냥 둘 순 없다. 짱뚱어를 죽은 놈을 앞에 놓으면 맛이 없어가지고 못 써. 과감하게 죽은 짱뚱어를 건져내는 부부. 하지만 횡한 수족관을 보니 걱정이 밀려온다. 짱뚱어가 다 죽어갖고 이거 어쩔까 이거 오늘 손님도 많이 올 건데. 아따 요새 짱뚱어가 서가 줄어갖고는 잡기가 힘드는데 하여튼 가서 최소한에 또 힘들어도 노력을 해갖고 많이 좀 잡아갖고 와야 되겠네. 가서. 작아져서 짱뚱어 계속 갈수록 작아진 거고 안 나온 거고. 힘들어. 아주 수요가 기우고 잡기가 힘들어. 그래도 짱뚱어 다 어디로 없을까? 장사 좀 하려고 진짜 가서 애쓰고 잡아오네. 애쓰고. 남편은 아내에게 슬며시 짱뚱어 낚시 어려움을 토로해보지만 장사 걱정뿐인 아내에게 통할 리가 없다. 짱뚱어가 많이 죽었는게 다른 무식이라도 좀 바다에 가서 잡아고 오셔. 고동이라도. 알았어. 나 신경 써갖고 가서 잡아갖고 있게 조건. 많이 잡아봐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다시 갯벌로 향하는데 도무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바다일. 왜 이리 하루가 고단한지 씁쓸하다. 짱뚱어 좀 잡아갖고 올라. 바다에 가서 개 조금 타러 올라. 아이, 농사일 해야 되지. 뭐 항상 바빠.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안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젊었을 때는 모르겠더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도 들고 선차에 눈도 침침이 잘 안 보이려고 이제 했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아내의 요구는 점점 커지니 지쳐가는 남편이다. 나무대에 자루 그물을 엮은 반디 그물. 전날 미리 그물을 놓아두면 썰물 때 망둥어, 새우, 게 등을 잡을 수 있다. 미리 놓아둔 그물을 들어올리는 남편 혜경 씨. 그물이 제법 묵직해 보이는 게 내심 수확량이 많길 기대해보지만 얼마 들도 안 했네. 막상 쏟아내고 보니 그 양이 영 시원찮다. 그물에 걸려 올라온 건 대부분 바닷개와 망둥어인데 그래도 이 정도 양이면 오늘 저녁 장사는 무사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한다. 자연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생각해. 참.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자연의 산물은 혜경 씨에게 욕심 없이 만족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고 반찬 준비해라 그래야지. 또다시 식당으로 향하는 남편. 그렇게 40년간 반복해온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 간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아내 말신 씨는 여느 날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피곤해서 지금 하나씩 자고 있네.
빨리 나 빨리 시장 보게. 네. 응. 시간 더 쉬어 빨리. 시원하게. 아이고 왜? 오늘은 일주일에 2번 새벽 시장에 가는 날이다. 시장 가까이 지금. 빨리 나 빨리. 아이고. 이미 준비를 마친 아내에 반해 오늘따라 행동이 굼뜬 남편인데 매일 쉼 없이 일하는데 장까지 보라니 소심한 반항을 해본다. 아이고 저 그걸 설마. 알고 있어. 누가 봐줄 사람도 없네. 그래도 좀 볼라는 게 안 이쁜가? 하지만 반응이 없는 아내 말신 씨. 빨리 하라고. 에이. 할 것도 많게. 그래도 빨리. 성격은 달라도 성실함은 꼭 닮은 부부다. 살 게 많은가? 시래기도 사고 여러 가지 사야 돼. 반찬이 다 떨어졌어. 피곤해도 어쩔 수는 없어. 집사람이 운전할 줄 알아야 돼. 운전을 모르니까 내가 운전을 안 하면은 시장을 못 가니까. 피곤해도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요즘 좀 사이가 영 좋아졌네. 콩나물 10,000원치 주고 녹두나무 5,000원. 30년 단골인 부부를 반기는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 덕에 두 손은 금세 묵직해진다. 두단. 매일 올 수가 없으니 장을 몰아서 보느라 아내 말신 씨는 마음이 바쁘지만 늘어나는 짐에 남편의 한숨은 늘어간다. 남자들은 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남편도 또 다 똑같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여자들은. 참 반가웠니? 많이 파세요. 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채소 가게에서 미처 사지 못한 식재료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아이고 나 할 일도 없고 근데 종업원으로 쓰시나 이런 거나 담아갖고 쉬다가 차에 실어주고 올게. 식당에 손님이 늘면서 장본 식재료도 덩달아 많아지고 이럴 때 혜경 씨가 짐꾼 역할을 톡톡히 해주니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다. 그날 아침 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곧장 식재료부터 옮기는데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으니 슬슬 출출해질 시간. 아내가 아침 식사 준비를 서두른다. 오늘은 고생한 남편을 위해 특별히 짱뚱어도 굽고 요리엔 도 같은 아내라 순식간에 전라도 한정식 같은 푸짐한 상차림이 펼쳐진다. 예, 빨리 와서 아침 식사하세요. 시간도 늦었으니 빨리 와서 식사하시라고. 바쁘게 살다 보니 부부가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도 오랜만인데 아따 뭐 된장국도 기르고 뭐 짱뚱어도 막 구놓고 그랬네. 오늘 가서 농사일 많이. 아내의 정성이 담긴 밥상을 보니 아침에 고생 싹 잊혀진다. 실가래국이 시원은 좋네. 오늘같이 시장에 갔다 오고 고생했으니까 새벽 4시 반부터 시장에 가갖고 응. 고생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해주자 이제. 야 나이가 들어간 게도 참 영감을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온가? 자기가 나를 안 생각하면 누가 누구를 생각할 거인가? 남편이 중요하지. 자식들은 다 떠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 사람아. 오늘따라 살갑게 남편을 챙기는 아내. 짱뚱 한 마리. 어? 아이고 아이고 많이 먹고 건강해. 오늘은 자네한테 나오고 한바탕. 네, 날마다 이렇게 잘해주면 되지. 부부의 정이 더해진 밥맛은 그야말로 꿀맛인데 이렇게 서로 맞춰가며 38년을 살아온 부부다. 아이고 아침. 아 이제 잘 먹었으니까 짱뚱이나 좀 가서 잡으러 갔다 올라네. 가네. 짱뚱이 많이 잡았고 시원을. 에이. 네, 조심히 가고. 기분 좋게 각자의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이다. 잠시 후 오늘은 짱뚱어를 찾아 새로운 갯벌로 간 혜경 씨.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심각하다.
함께 낚시에 나선 육천 형님의 표정도 굳어 있는데 물이 안 들어가고 깜깜한데 지금 어디 쪽으로 갖고 가야 돼요? 여기서 요 밑으로 해서 요 깔배밭을 돌아서 저기 저 보이는 꼬랑까지 둥지를 미고 너를 끊고 거기까지 가야 돼. 물이 안 들어가가지고. 사람 힘으로 가면 꺾고 지금 가야 돼서 우리 여기는 안 듣게 할 수 없이. 바닷물이 멀리 빠져나가면서 갯벌이 말라버렸다. 짱뚱어를 찾으려면 평소보다 멀리 나가야 하는데 물때를 잘 보고 움직여야 하기에 베테랑 어부도 긴장이 된다. 이 갯벌에서 자주 작업을 해온 형님이 길을 앞장서고 그 뒤를 동생인 혜경 씨가 따른다. 땅에 거칠어 뻘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걷고 또 걸었다. 앞일을 예상할 수 없는 바다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항상 오늘처럼 맞서왔다. 1시간여를 걸어 나온 후 남편 혜경 씨는 낚시를 시작했지만 이곳에서도 눈에 띄는 짱뚱어가 드물다. 땅이 가물자 짱뚱어가 뻘속 깊숙이 들어가 몸을 숨긴 데다 환경오염으로 짱뚱어 수가 줄어든 탓도 크다. 아이고 그거 참. 연거푸 허탕을 치는 혜경 씨인데 근데 옛날에는 짱뚱어가 많아가지고 흔해가지고 많이 썩 잡았는데 요즘은 짱뚱어가 기해가지고 옛날같이 많이 썩 잡돌 못해. 짱뚱어가 안 나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짱뚱어 낚시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마을에 단 10여 명만이 남아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요즘 따라 혜경 씨도 부쩍 짱뚱어 낚시가 힘에 부치는데 요 구벅지 요놈 목에다가 이 무릎 자체를 계속 꿇고 해야 되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육체적으로 몸이 피곤하고 좀 힘든 부분이 오고 또 짱뚱이를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낚싯대 이것을 계속 던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는 아무것도 아닐 같이 보여도 아주 힘들어. 서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생계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나이 드는 것도 잊었다. 하지만 이젠 금세 지쳐버리는 자신에게서 세월을 실감하는 중이다. 심각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육천 형님인데 멀리까지 나왔어도 짱뚱어는 뜸하기만 하고 갑자기 일을 멈추는 육천 형님. 형님 많이 잡았어? 아, 많이 못 잡았대. 아이고 오늘 진짜. 물때가 그러니까 친가. 아이고 그러죠. 못 잡겠어요. 물이 반들반들 들었다가 나오고 그래야지 이것이 짱뚱어가 안 들어가고 좀 잡기가 서러운디. 결국 뱃머리를 돌리고 나 안 돼. 난 나가. 갑절의 시간을 들인 낚시는 수포가 됐다. 고생만 하고 허탕을 쳤으니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 이대로 가려니 억울하다. 모처럼 실력을 발휘해 갓 잡은 짱뚱어로 회를 뜬다. 짱뚱어 회는 한 마리에 2점만 나오는 귀한 별미인데 짱뚱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힘이 드네. 짱뚱어 많이 안 잡히고 하다 보고 벌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농사일에 이제 치우쳐가고 농사일에 신경 쓰려고 해보니까 아마 그것도 농사도 크게 뭐 벌이도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참 애가 터집니다. 애가 터져. 농사일은 농사일대로 좀 하고 또 시간 난 대로 또 이걸 짱뚱이를 좀 잡아야 그래도 장사가 좀 어느 정도 되지. 짱뚱이 없이는 장사를 어떻게 하겠는가? 갈수록 버티기 힘들어지는 짱뚱어 낚시 상황 때문에 남편 혜경 씨의 고민은 깊어간다. 한 점 해보시오. 아따. 앉아봐 보시.
그래도 바로 잡아서 맛보는 싱싱한 짱뚱어 회는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고소한 천하일미다. 진짜 고소히 맛있는데 나 운전을 안 하면 나 소주 한잔 했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네. 그 시각 식당은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아내 말신 씨는 요리를 하느라 진땀을 빼는 중이다. 혼이 쏙 빠지게 바빴던 점심 장사가 마무리될 무렵 그런데 그때 식당으로 올려온 전화 한 통. 예, 15분 오신다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15명이나 되는 단체 손님이 저녁 시간에 방문한다는 예약 전화인데 어이구, 짱뚱이 저녁에 손님이 온다는데 이렇게 아직도 잡아갖고 오지도 안 하고. 아내는 부족한 짱뚱어 때문에 불안해지고 전화도 안 받네. 또 무엇을 한 거야. 아저씨, 짱뚱이 잡으러 갔는데 이상하니 아직도 안 오고 바빠 죽겠는데 안 오게 나 좀 태워다 주시오. 아내는 이웃의 차를 얻어 타고 갯벌로 향하는데 아니 몇 시에 갔는데 아직 안 온다고 말이오. 아침부터 갔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데리러 가요. 물때가 아직 안 됐을까? 하루 장사에 600여 마리의 짱뚱어가 필요한데 단체 손님 예약까지 겹치자 아내 말신 씨는 조바심이 난다. 아이고 고마워요. 대체 뭘 하고 있기에 하몽차사인 건지 말신 씨 황급히 남편을 찾아 나서는데 세상에 짱뚱이 잡았고 짱뚱이 잡으러 개를 떠먹고 있네. 아니 뭐 들어온 거요? 아 짱뚱이 잡으러 간 사람이 안 온 게 이제 찾으러 왔지 하도 안 왔어. 안 온다고 걱정이 돼서 여기까지 찾으러 와? 근데 아직까지 장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짱뚱이 잡으러 가서 오지도 않은 게 그지. 빨리 갑시다 얼른. 짱뚱이 없으니까 장사를 못 한다니까. 참말로 이 사람이 나가 얘기야. 그러면 나 가져가서 살 거야. 저렇게 성질 급하게. 빨리 갑시다. 그만 여기서 먹고 얼른 가. 이렇게 빨리 가. 6천 형님 보기 민망해 도리어 큰 소리를 낸 남편은 급히 차에 오른다. 어디 가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리고 뒤이어 아내 말신 씨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낚시를 해보고 잡아봐서 그게 자네 마음대로 된가? 자네는 이 사람만 가서 해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 나 한 마리 못 잡은 게 신랑 잡지. 그냥 솔직히 마음대로 된가 저렇게 하면은 진짜 짜증나지 사람이. 이렇게 내일부터 빨리빨리 많이 잡아고 와요. 에이, 사람이 욕심 많게 그런 소리만 맨날 돈 뺏기 멀고 있어. 짱뚱어 생각뿐인 아내와 불만 가득한 남편. 부부의 대화는 반복되는 돌림노래 같다. 식당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여전히 기분이 나쁜데 이것도 신경 써갖고 열심히 해서 잡은 거인데 자네는 맨날 녹초가 될 만큼 힘들게 일해도 고생했단 말 한마디 없는 아내의 태도가 남편은 못내 서운하다. 알아주길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맥이 빠지는 남편 회경 씨다. 마누라는 장사하니까 짱뚱이를 많이 잡아다 줘라 그러고 작게 잡아갖고 뭐 장사하는데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별로 안 줘라 그러는 부분이 보이고. 아내는 남편도 나이가 든다는 걸 모르나 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악 물고 일했던 게 쇠삼 후회된다.